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는 이연걸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그리고 박필부님도 이제 차트에 의견 주셔서 같이 보고요, 그리고 Q&A,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코인페어 밸류 이 사이트에서 이제 XRP 차트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170달러로 어제 이제 아침부터 하락을 했다가 오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돌아왔고, 제가 이제 추세선을 여러 개를 이제 그려놨는데, 이 부분을 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그려놨냐면, 지금 보시면 이 하락 각도가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다가요, 첫 번째 추세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두 번째로 이제 하락 각도를 좀 더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 각도를 키우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17년도 뭐 상승 끝자락, 또는 올해 이제 6월달 비트코인 이렇게 펌핑 마지막 끝자락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상승 끝자락에서 이렇게 각도를 한 세 차례 꺾어주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진행시켰고, 급등 나온 다음에 그 맨 마지막 하락 각도가 가장 깊었던 이 추세선은 일단 돌파가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돌파가 돼서 여기 이제 위치에 와 있고,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이렇게 하락쇠기형에서 하락쇠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 주다가 이렇게 이제 깊게 눌러줘서 이 하락쇠기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해주는 이런 그림과 비슷하게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이 비트 스탬프 달러 차트는 약간 다르지만 원화 차트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화 차트 잠깐 보시면 6월 달 이렇게 고점부터 지금까지 하락쇠경으로 진행되다가 이 10월 25일, 26일 지금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시켜주고요. 돌파시킨 이후에 보통 여러 가지 뭐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돌파시키고 그냥 상승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리는데 좀 악랄하게 뺀다라고 했을 때 이 추세선 위에 있는 상단 추세선까지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 멘탈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털기 위해서 이와 같이 원래 하락수액이 다시 안쪽까지 떨구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모습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색이 안쪽까지 다시 내려와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모습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그냥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형태로 횡보하다가 박스 형태로 진행되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만약 진행된다라고 하면. 근데 결국엔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냥 옆으로 눕든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눕다가 한번 떨궈주고 V자 급반등해서 다시 옆으로 눕든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데 이 한번 머리 모양을 만드는 이걸 그러니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떨궈주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고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한다, 세력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완성돼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4시간 봉에서 날짜를 기간을 체크해 보면요, 봉 개수를 13봉입니다. 13봉이고, 한번 이렇게 이 왼쪽 팔 만들 때 한번 이렇게 깊게 떨궜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또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13봉이니까 지금 이렇게 날짜를 체크해 보면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쯤에 한번 이렇게 아래로 떨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하고 내려오는, 이렇게 오른쪽 팔을 만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 추세 저항, 이 두 번째 각도 추세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파시키면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면 아래 꼬리 단 이런 양봉, 몸통이 긴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되려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 채널로 봤을 때 하락 채널의 상단부가 넘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잠깐만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초록색 이 추세선 이 저항 라인 그리고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완전히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하려면 지금 이 윗꼬리 단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렸을 때 이 하락 채널을 완전히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요. 하락 채널을 넘어가주는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하락 채널 이 상단부는 9,500달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5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락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 큰 1파, 2파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갔을 때요. 또는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하셨던 A파, B파, C파라고 하면 이 C파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일목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에서 지금 업비트 원화 차트입니다.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 이제 비트렉스랑 그 제휴를 풀면서 달러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왜곡이 있어서 일단 원화 차트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이제 일목을 보시면요.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음운과 양운이 교차되는 이 양운에서 지금 달러 차트로 보시면 딱 양운 상단부 지지받고 반등했습니다. 원화 차트는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딱 지지받고 반등했고요. 일봉에서도. 그리고 보시면 이 후행 스팬이 이 지금 봉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서 바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봉이 있는 이렇게 따라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요. 상승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양운 따라서 올라와 줬을 때 보시면 지금 이 원화로 1200만원 이 1190만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저항으로 작용돼서 여기서 오히려 저항 맞고 눌러주고 다시 이 구름대 위에 안착해 주면서 지난번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1200만원부터 지난 이 1670만원 이 자리까지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면서 올라오는 그리고 이제 이때 알트코인들 순환매 상승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 1670만원을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도 같이 가주는 겁니다. 같이 가주면서 상승을 같이 따라서 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동시에 조정을 받는데 조정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비트만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빌부님 그 차트 설명대로 하면 A파, B파, C파가 끝나고 그 다음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파가 나오는데 그 1파 상승은 알트와 비트가 같이 상승하는 이 채널 뭐 4분의 1 라인까지 같이 상승하는 그리고 2파 조정은 알트와 비트가 같이 조정을 받는데 거기에서 알트코인들은 계속 쉬는 거고요. 비트만 3파 상승을 진행한다 먼저. 그리고 비트가 3파 상승을 끝냈을 때 그때 이제 알트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가 이제 다시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68.8입니다. 박스 하단부가 68.3 박스 상단부가 68.9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박스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22평선 52평선 지금 닿고 다시 이제 음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검정색은 120일 이평선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시면 10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100일 이평선은 이렇게 이제 꺾였다라는 거예요. 꺾였고 120일 이평선은 지금 이제 수평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120일 이평선도 조만간에 이렇게 100일 이평선과 같이 꺾여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120일 이평선까지 꺾여 내려오면서 아래로 이 68.3 라인을 깨고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반대를 생각해 보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뺀 값이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될 텐데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하고 지금 이제 이 패턴하고 그리고 이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돼서 진행되고 있다. 같은 패턴으로요. 이 중간에 이제 걸려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크기만 더 확대시킨 거지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가 이제 이 위치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지금 이 위치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고 이 박스 형태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이 위치가 지금
2017년도 여기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라고 본다라고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잠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여기 위치로 본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채널 상단부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크게 지금 도미너스를 높이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그럼 반대로 이 68.3을 깨고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러면 리플은 이제 이현걸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귀싸대기 맞을 각오하고 또 한번 올려봅니다. 지난번에 제 댓글에서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안 그래도 다녀오려고 계획 중이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밑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리플의 위치가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가 아닌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과 더 비슷해 보여서 올려봅니다. 2017년도 2월 18일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3월 17일, 18일 이 정도 날짜와 이제 비슷해 보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월 18일과 비슷해 보인다. 아마 이제 어제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차트 이제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트 의견은 이건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거 이야기해서 틀릴까 말까 고민이 돼서 차트 의견을 못 올리겠다 이런 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현걸님도 마찬가지고 뭐 박필부님도 마찬가지고 이상민님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들도 다 자유롭게 올리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제 내용을 올려주신 차트를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이현걸님이 올려주신 차트고요. 확대해서 보면 일단 이 차트는 폴로닉스 이 테더 차트예요. 폴로닉스 지금 그 테더 차트 달러 차트가 아니라 약간 다릅니다. 2017년도 이제 복 모양 그리고 현재 이제 복 모양을 이제 보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3월달 이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우리가 이제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렇게 이제 이때 이렇게 3번 떨어지는 그래서 3번,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현재 위치를 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바로 상승해주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타이밍인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빨간색 이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낮췄죠. 이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가격으로 얘기하면 한 360원 70원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상승해주는 이게 이제 2월 18일이니까 기간으로 그러면 한 달 정도 더 360원까지 올리는 상태에서 360원에서 뭐 한 300원대 초반 이 사이에서 흔드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해서 상승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다음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이현걸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에 밑에 또 이제 박빌부님이 차트를 올려주셔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이 2017년도 그림과 2019년도 그림 이렇게 이제 비교를 직접 한 번에 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보시면 2017년도 달러 차트 이렇게 선으로 이제 표현하면 또 이제 보기가 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 형태가 비슷한 물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고 이렇게 저점을 두 번 낮췄던 이 위치 물론 이제 여기 모양은 좀 다릅니다. 이때는 이렇게 2017년도에는 이렇게 고점에서 바로 쭉 빠지지 않고 여기서 중간에서 약간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이때 여기서는 올해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먼저 하락을 깊게 하고 반등 한번 주고 오히려 눌러줬어요. 이렇게 진행됐고 이제 이 부분만 다르지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게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두 번 낮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 형태로 만약에 이 파란색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라색 형태로 올라와 주는데 이 올라와서 안착하는 위치가 2017년도 만약에 이 위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6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지 아니면 이 360원대에서 올라오고 쉰 다음에 넘어갈지 일단 박빌부님은 이 360원대에서 이렇게 횡보해주고 수렴 거친 이후에 넘어가서 다시 600원대에서 이 590원, 6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이런 그림 형태로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연걸림하고 박빌부님이 예상해주신 리플 차트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Q&A를 나머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Q&A 들어가서 먼저 이제 사쿠라님이 올려주신 글을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Q&A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이제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이제 생각하고 너무 이제 섭섭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사쿠라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네요.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던 것처럼 된다. 부디 이 말이 맞아서 곧 체감할 수 있는 상승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아마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은 싼 영역에 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 대비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해서 리플이 싼 영역에 있어서 지금은 비트 이더 리플 우리가 이제 이 세 종목을 포트폴리오 70%를 가져가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리플을 좀 비중을 지금은 확대하는 게 좋다. 물론 비트 이더 홀딩 물량은 남겨놓고요. 리플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안 움직이고 오히려 횡보하거나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빠지는 것처럼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차트를 분석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분석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진짜 몇십 년 동안 오래 한 어떤 고수, 거의 이제 그 신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거 아닌가?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때가 돼서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에린 스미스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린 스미스 님이 보니까 이제 에린 스미스 님이 몇 가지 재미난 이제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에린 스미스 님 글을 쭉 보니까 일단 비트코인은 약간 부정하시는 것 같고 리플하고 스텔라루멘, 에이다 이렇게 이런 알트코인들을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트코인 옹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모든 알트코인들은 거의 다 진짜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거다. 아니면 모든 알트코인들은 없어진다. 오직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옵니다. 알트코인들 소개하지 말아라. 비트코인만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메일도 보내오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에린 스미스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트코인은 결국 나중에 0으로 갈 거고 뭐 리플하고 스텔라루멘 이런 세력들이 끌고 가는 이 종목만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해서 나는 리플에만 몰빵하겠다. 나는 비트코인에만 몰빵하겠다.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분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확률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이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종목은 일정 부분이라도 저는 이제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내가 투입하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 내가 비트를 완전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하고 리플을 뭐 10%씩 또는 5%씩은 담는다던가 아니면 나는 이제 리플 빤데 리플만 나는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비트라든가 이더리움을 한 뭐 5%씩이라도 저는 담아두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러면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이미 각 지방 정부가 단독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죠.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고요. 지금은 종이로 인쇄한 현물이지만 향후 지역화폐는 무형의 디지털 토큰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지역화폐도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화폐입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가 닥치면 원화와 똑같이 가치 하락을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존 화폐가 영원으로 수렴하는 사건은 언젠간 반드시 벌어질 일이고 이때 유일한 해지 수단은 금과 같은 실물, 안전자산과 기존 법정화폐와 전혀 별개의 가치가 매겨져서 운영되는 암호화폐밖에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금보다 암호자산이 더 좋은 이유는 금은 살 때와 팔 때 수수료가 엄청 비싸고 부가세 10% 내다 보면 매입가보다 매도가가 현저히 비싸져야 수익이 남는 취약한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금보다는 암호자산이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해치 차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이라든가 은도 실물자산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너무 중요한 화폐 전환기, 종이에서 디지털로 이므로 금융세력이 암호시장을 상당히 많이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밤나무도 흔들어야 밤이 떨어집니다. 그래야 주워먹죠. 금융세력은 엄청난 양의 암호화폐를 매입해야 하는데 홀더들이 팔지 않으면 시장을 흔들어서라도 팔게 해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려면 가격 조작을 통해 가격을 하락시키고 온갖 루머를 퍼뜨리죠. 매집이 끝나면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매집해 올라갑니다. 펌핑하면서 저점에 계속 매집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등이 발생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가격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량 매집하면서 가격 상승 현상이 동반되는 것일 뿐입니다. 금융세력이 코인들 가격을 하락시켜서 저점 매수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 양은 매우 적습니다. 미리 걸려있던 매도 물량을 결국 밑에서부터 사면서 올라가야 많은 양을 매집도 하고 저점에 매집한 코인의 가치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펌핑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매집하는 게 너무 티나게 눈에 보입니다. 세력이 개미들이 미워서 털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기 이제 트럼프가 올렸던 이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이제 쭉 써주셨어요. 아마 이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에린 스미스님은 이거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트럼프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XRP가 이 빌어먹을 노름판을 평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 글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트럼프가 지금 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2년 전에 트럼프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클릭해서 봤더니 실제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전 동영상을 보면 2017년도 2월 10일에 이제 올라온 영상이고요. 자막을 제가 설정을 해서 이제 봤더니 We will be all at the level playing field 해서 아까 이제 트럼프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과 이 위가 XRP로만 이제 바뀌어 있는 동일한 이렇게 글이 올라와서 이건 트럼프가 한 이야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또 따라 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하면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에린 스미스님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정황을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거 가짜라고 하는데 진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 이제 라가르트 총재한테 트럼프가 또 이제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라가르트 총재한테 지금 빨리 해라, 이 진행 빨리 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라가르드 총재 군뱅이야 잘 지내니 기다리는 거 지겹다, 계획은 언제 시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고요. 실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기사를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한번 재미삼아 봤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는 아니다. 실제 트럼프가 올렸다 지운 글입니다. 이렇게 에린 스미스님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이거는 뭐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일 수도 있고 저도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예송예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이제 예송예차님 글을 이제 왜 읽냐면, 저도 이제 보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비슷하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파리바게뜨 마크 B가 비트코인의 B자로 보이다니 나도 갈 때까진 간 놈이구나. 묻고 W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코인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파리바게뜨 B자가 비트코인 B자랑 어떻게 이제 비슷한가, 저는 이제 안 비슷하다라고 그냥 글만 읽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파리바게뜨, 저는 이제 이 파리바게뜨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원형에 있는 걸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아니겠지만 PB를 이렇게 바꾼 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삼아 읽어봤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루나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거의 2년간의 조정 장세를 앞두고 있네요. 2017년도 연말에 불장이 있었고 거의 이제 2년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것저것 공부하며 이장님 영상으로 마무리하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차트를 주봉상으로 보는데 유독 이번 조정장에서 저번 조정장 2014, 2015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깊게 우물을 판 모양으로 우리들을 좌절시켰다가 급상승으로 14,000달러까지 올려주면서 희망을 심어주고 이제 조정 끝 상승장인가 하니 또 우물을 파서 좌절, 또 급상승.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또다시 현재 우물을 팠다가 몇 시간 전부터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희망과 좌절을 반복시키며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지 상상이 안 가지만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개미들을 떨고 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급하긴 급한가 봐요. 내년에 정말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봤던 사주가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2020년부터 대운이 5년 동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도 좋은 꿈을 꾸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가 나왔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봐서 아마 진짜 2020년 되면 지금 이 사주대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루나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봤고 다음으로 이제 하늘아빠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조정이 시작된 후로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여러 이평선들을 파괴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해밀리 식구들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상황까지 만든 걸 보면 참 세력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참 2년 버텨보니 경험치가 쌓이긴 했나 봅니다. 마음이 찢어질 만큼은 아닌 거 보니 말입니다. 다음 달부터 알바라도 하면서 버티기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버티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무튼 이장님을 비롯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여러 해밀리 가족분들께 그동안 못했던 감사 인사와 앞으로도 드릴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차트 의견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하늘 아빠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올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읽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아빠님이 좋은 내용 써주셨고 지금 2017년도 연말 불장에 들어와서 2018년도 하락장을 다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조정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시는 지금 하늘 아빠님이 써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견딜만 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 이제 6월 달에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 알트코인도 한 3, 4배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보면 못 견뎌 하시고 왜냐면 그 상승장만 경험해오고 진짜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 다음으로 큰 부기영아님이 맹자에 나오는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신체를 고단하게 하며 배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곤궁에 빠뜨려 행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성질을 참게 하여 해내지 못하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맹자에 나오는 글귀를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 말이 진짜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내를 하고 방금 전에 이제 하늘 아빠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알바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 알바한 돈이라도 뭐 리플을 하겠다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저는 나중에 진짜 큰 결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 글을 보면서 또 한 번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와도 담지 못한다는 거죠. 담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 흘러내려가거나 넘쳐서 내 그릇 사이즈만큼밖에 돈을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오랜만에 이제 맹자 글을 읽어봤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록펠러 피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대중들은 희한하다. 항상 지나고 나면 지금은 그때 팔걸 2017년도 말 이야기겠죠. 또 연말 되면 오늘 이때 살걸 항상 지나고 나서 뒷북을 친다. 변동성을 즐기는 때입니다. 지금이 인생을 바꿀 도로의 기회란 것을 2021년에서야 알게 되리라. 2년간 고정비는 꼭 가지고 있고 여유자금 1000만원이 10억이 될 것을 나는 안다. 이제 100배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오늘 가격 이하는 이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치 비트코인 2016년도 55만원 다시 못 보듯이 이렇게 올려주셨고 물론 이제 뭐 지금 록펠러 피터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점 찍었던 그 가격이 이제 안 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뭐 리플 차트 본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흐름은 어찌됐든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한 차례 만약에 더 흔드는,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그 뭐였죠? 이렇게 그 오른쪽 어깨를 만들 때 이렇게 떨구는 그런 모습이 한 차례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까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록펠러 피터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가격을 보든 못 보든 저는 그만큼 지금 위치는 싼 위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019년 연말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야 그때 진짜 쌌다, 그때는 그때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때는 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록펠러 피터님도 제가 보니까 시장의 이제 경험치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써주신 글을 읽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강선천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CJ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제가 답변 드리진 않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박준규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Q&A는요, 박준규님이 써주신 내용입니다. 중간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2017년도 18년도에는 암호화폐를 버블이니 튤립 사태에 비유했었고, 중국 화폐 전면 금지, 뭐 이제 ICO도 금지시키고 거래소 퇴출시켰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의 화폐 관련 광고 전면 금지, JP모건이 대표가 암호화폐 사기다, 법무부 장관도 부정적인 언론 등등 참으로 어렵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IC에서 벡트는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홍콩 억만장자 리카싱 투자를, JP모건, 페이스북이 코인 발행을, 그리고 미국 경찰 연금 2%가 코인 투자,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국영 석유회사에서 코인 결제 예정이다. 스타벅스 코인 결제 예정,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삼성 휴대폰에 월렛이 들어가 있고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왜 진짜 얘기는 다 안 해주시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중국은 겉으로는 금지를 안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었네요. 참으로 웃긴 게, 그렇게 부정했던 국가, 기업 등이 지금은 발벗고 투자를 하고 있고, 생각 이상으로 빠른 변화 속도가 느껴집니다.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어쩌면 대중화가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네요. 나라에서 어디 개발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땅 사는 건 당연한데도 일반 사람들은 정보가 없거나 정보가 늦어서 사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음에도 개인들은 눈앞에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이기에 가격 하락에 힘들어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세력보다 더 길게 보고 세력한테 이겨봅시다. 그래서 저도 뭐냐면 차트에서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돈 많은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당장은 가격이 빠질 수 있지만 나중에 올라간다는 거죠. 나중에. 왜냐면 이와 같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관들 그리고 또 이 회사들, 이런 데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시장을 키울 것이고,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어느 순간 이건 무조건 가는 판이라는 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가 기업이 움직이는데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판인데, 제 나름 확신이 들고 나니 추매한 돈이 없네요. 살면서 돈 아낀다는 생각 그리 안 해봤는데, 지금은 술 한잔 마실 돈, 용돈, 옷 사 입을 돈도 아끼고 비록 소액이지만 이 돈으로 계속 추매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셨고, 저도 이제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 영상이 아니라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기관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각 국가별로 준비를 하는지,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본인 스스로가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그 해당 암호화폐에 대해서 확신을 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좋은 내용 이제 박준규님이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코인페어 밸류, 이 사이트에서 리플만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 나오는 이제 공정 가치, 이 공정 가치는 각 코인의 현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사용 변형에 대한 추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뭐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공정 가치를 계산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정가치라는 계산법 자체가 여기서 이제 이 계산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트랜잭션을 가지고 계산했는지 또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생태계는 확장이 되고 있는데 표면상 수치상 안 나오는 그런 암호화폐들도 있을 수 있고요. 표면상 이 수치적으로는 높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 일이 제대로 또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 부분도 이 공정가치라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공정가치가 이렇게 되니까 야, 이 가격은 무조건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XRP 차트를 그럼 볼게요. 현재 이제 공정가치가 이 적정가가 0.942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봤을 때는 0.86달러였는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XRP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공정가치 이 부분도 올라왔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차트 기간을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전체 차트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 실선은 페어밸류 적정가 계산한 거고 이 주황색 나와 있는 건 거래소 이제 거래 가격 프라이스 보시면 되고 이 FVU는 뭐냐면 변동 범위입니다. 이 변동 범위 이 적정가 계산한 거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변동 범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FV분의 P는 이 적정가분의 지금 거래소 가격이에요. 그래서 적정가분의 가격이니까 분자에 있는 가격이 높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1 미만에 있습니다. 이 FV분의 P, 이 맨 밑에 있는 FV분의 P 값이 1 미만에 있는데 1 미만에 있다는 얘기는 저평가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적정가보다 실제 트랜잭션 뭐 발행하는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계산해서 그 계산한 적정 가격보다 XRP 가격이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요. 1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고평가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이 FV분의 P 값이 높았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XRP를 매도 관점으로 이 FV분의 P 값이 낮을 때 뭐 0.5 미만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식에서 퍼 개념 이야기하는데 이 퍼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퍼가 1이라고 하면 1년 만에 시가총액만큼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 거고요. 퍼가 10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그 회사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인다. 이제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실제 가치가 올라간다. 실제 가치가 올라가고 이 죄송합니다. 이 적정가가 올라가고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오히려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 FV인의 P값이 이 가격이 만약에 진짜 0에 근접하는 그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퍼값이 낮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게 1년치고요. 여기 또 로그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로그 적용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전체 그림 보시면 2017년도 3월 달에 2017년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리플 2017년도 3월달 위치로 보고 있는데 2월달 3월달이요. 그러면 이때 어땠나 보시면 이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이 실선 그리고 주황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낮다는 거죠. 적정가가 높고 그래서 이 FV인의 P값이 0.5 0.7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0.4도 있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월달부터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되죠. 그래서 1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제 가격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그 다음에 이 적정가 계산한 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적정가가 0.93달러였나요? 0.9425달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0.94달러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이 FV인의 P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교차를 할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만들어 주면서 상승을 해 나가요. 그래서 이 3파 상승했을 때 우리가 이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예상하는 예전 전고 3.2달러 뭐 4,000원 정도 해당되는 그때인데 이때 이 FV인의 P값이 얼마였냐? 32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정가보다
적정가보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32배가 비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적정가보다, 이 초록색보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지금 0.9달러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겠네요. 왜냐면 0.9달러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이번에 상승이 만약에 4달러까지 우리가 예상, 뭐 3점 몇 달러까지 예상한다 라고 하면 대략 한 3배 정도, 이 FVN의 P값은 3배 정도로 이때보다는 훨씬 낮은 값이 될 거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가격이 있다. 2017년도 3월보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0.24입니다. 0.24이기 때문에 2017년도 2월달, 3월달 이때 상승 직전보다 훨씬 싼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실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트랜지션 올라가고 적정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 주황색 실제 가격은 땡겨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이제 강아지랑 비유했죠. 산책하는 강아지랑 비유해서, 산책하는 강아지가 결국엔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이 만약에 내가 어떤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산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산길 따라서 올라갈 때 강아지가 뭐 그 줄 길이에 따라서 뒤로 뒤처지거나 앞서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 강아지도 어찌됐든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뒤처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 번에 당겨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줄이 팽팽해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줄이 이렇게 팽팽해졌을 때는 한 번에 당겨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